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손영애입니다. 참 비가 많이도 오더니 오늘은 활짝 날씨 화창한 날씨가 되었네요. 비를 맞으면서 걸어갈 줄 알면 인생에 무엇을 한다고 하고요. 그 걸어가는 이에 우산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꽃과 함께 여러분들과 또 인생이 아닌 꽃에 대한 어떤 시간을 한번 또 가져볼까 싶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의 재료들이 좀 많이 다양합니다. 박스 자체도 바구니를 갖다가 이렇게 직사각의 바구니에 칸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 놨어요. 그래서 이 칸마다 이렇게 낮게 꼽는 걸 우리가 팝의 기법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팝의 기법이란 것은 똑같은 크기로 보석을 받듯이 촘촘히 꼽는다 해서 팝의 기법이라 그러는데요. 팝의 기법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콜라주를 해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콜라주라는 것은 사실 이제 현대화 기법의 이제 한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우표든지 신문지 등을 갖다가 풀로 붙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필요한 천이든지 인쇄물이든지 나무 조각, 하다못해 모래 같은 것들도 이제 캔버스나 패널 같은 데다가 평면에 붙여서 화면을 갖다 구성하는 미술 기법 우리가 콜라주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지만 꼭히 뭐 그렇게 미술 기법을 쓴다는 것보다 그 콜라주의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꽃으로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콜라주 하면 20세기 미술 기법 중에서 가장 큰 발명의 하나로서 미술뿐 아니라 뭐 사진이든지 디자인 분야에서도 큰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콜라주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콜라주라는 것에 이제 요점 뭐냐 하면 현실의 물체, 그죠? 나뭇가지든지 뭐 타일이든지 상표, 현실의 물체를 갖다가 종전의 미술 작품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점에서 큰 의의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미술에 관계된 거 우리도 꽃으로서 가져와서 정신의 개념을 깨뜨렸어. 우리가 꽃에도 큰 의의를 뒀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콜라주의 시초하면 뭐 1912년경에 뭐 조르주 브라크라든지 또는 뭐 파블로 피카소 등에 의해서 이런 입체파 화가들에 의해서 이제 유화를 한 부분에 인쇄물을 갖다 풀로 붙여서 이것을 갖다 파피에 콜레라고 해가지고 칭하면서 미술사에 등장한 게 바로 콜라주의 시초가 됐다 볼 수가 있겠죠. 재밌겠죠, 그죠? 유화의 한 부분에 인쇄물을 갖다 풀로 붙여서 그림화 시켰다는 거. 참 재밌는 발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카소가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미술이 이제 이렇게 콜라주가 이렇게 발전 과정이 변화됐다면 우리 플로럴 디자인에서는 1970년경에, 우리가 플로럴 디자인 1970년경에 이제 작가 라피엘이라는 사람이 콜라겐에 이제 콜라주를 갖다 본격적으로 확립시키기 시작했죠. 예. 굉장히 빨리 콜라주를 갖다가 꽃으로서 승화시켰다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확립시킴으로써 이제 다양한 표현 기법을 갖다가 발전시킨 게 이제 플로럴 디자인에서는 콜라주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유화에 풀로 붙여서 인쇄물을 풀로 붙였듯이 저희들도 여기에 표현 기법으로 발전하게 된 게 이제 물체의 작은 조각들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이렇게 찢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오늘처럼 이런 부분들 갖다 다 잘라서 한다든지 오려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촘촘히
촘촘히 이걸 갖다가 꼽는다든지 아니면 드라이플라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하나의 벽장식으로서 촘촘히 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서 장식적인 효과를 내고 장식적인 효과를 낸 게 바로 우리 플로럴 디자인에서 말하는 콜라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물망 있잖아요. 치킨망에다가 가을 되면은 단풍을 갖다가 낙엽을 두셔서 거기다 낙엽을 쭉 붙이시는 거예요. 붙이신 다음에 거기다 하나의 오늘처럼 이렇게 종이꽃을 이용해서 기본 토대에다가 낙엽을 붙여 놓으신 단풍을 붙여 놓으신 낙엽을 붙여 놓으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마를 수 있는 드라이 플라워 되는 유칼잎이든지 종이꽃을 이용해서 하나의 강물 흐름을 표현한다든지 그죠? 구체화시키는 거죠. 기본에다. 그래서 벽장식도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바구니 디자인도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디자인 부분에서는 역시 우리가 프로리스트로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작품 속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소재들 또는 질감 또는 색상들을 갖다 효과적으로 이렇게 대비시킴으로 해서 콜라주의 형태를 갖다 더 극대화시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렇게 효과적으로 대비시키면서 패턴화하는 작업으로 이제 콜라주를 통해 가지고 섬세함을 추구하는 게 바로 우리가 플로럴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콜라주 작업을 할 때는 그냥 막 하시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어떤 내가 재료를 갖다가 선택을 하셨으면 먼저 막 하시는 것보다가 패턴 디자인 하기 전에 먼저 밑그림을 갖다가 생각을 해서 밑그림을 먼저 이렇게 디자인해 주세요. 내가 어떤 주제를 할 것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 것인지 가령 쌓기를 할 것인지 장작 쌓기처럼 쌓기를 할 것인지 또는 계속 포개기 기법을 할 것인지 또는 이제 이렇게 격자 문양으로 모자이크식으로 격자 기법을 들어갈 것인지 또는 이렇게 모자이크식으로 그죠? 모자이크식으로 갖다가 정렬을 해가지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밑그림을 갖다가 먼저 의도를 정하신 다음에 생각을 하신 다음에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상 변에서도 빨간색 옆에 초록색에 들어가서 대비 효과를 나타낸다든지 보색 대비 관계로 간다든지 이웃색 대비로 간다든지 그죠? 이렇게 해서 가시면 다 해놓고 나서 실패 확률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적용해서 제작하시면 플로럴 디자인 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사각의 바구니를 갖다가 준비를 했어요. 사각의 바구니를 준비를 해서 참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었어요. 네. 굉장히 구획화된 거죠. 그죠? 하나의 칸들이 정갈하게 나눠지면서 구획화된 그런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재밌게 꼽아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좀 더 꽃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습도가 많다 보면 빨리 썩고 물르기 때문에 좀 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갖다가 넣어보시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꽃에서 국한되는 것보다 여름 같으면 그린의 소재, 잎새의 간엽 소재들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이즈음에는 가을의 문택에서 이렇게 열매들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오랫동안 또는 반영구적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볼 수 있어서 재미있는 그런 콜라주 기법의 플로럴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 자, 저는 이렇게 이렇게 직사각의 형태가 너무 반듯한 선의 구성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저는 직사각에 오는 딱딱함을 갖다가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소재들을 이용해서 직선과 또는 사각과 원의 구성을 갖다가 좀 더 부드럽게 대비적으로 효과시켜 봤어요. 딱딱한 분위기를 원이라는 형태가 좀 더 부드럽게 완화시켜준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각적인 질감 역시 딱딱한 사각에서 둥근 원들이 형성이 됨으로 해서 시각적인 질감과 시각적인 재미도 더한다라고 볼 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호랑이 눈이에요. 호랑이 눈처럼 생겼다 그래서 호랑이 눈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요 주위에 하얀 꽃이 피었어요. 이거는 꽃이 다 지고 난 후의 형태인데 밤송이처럼 또 나름 밤송이처럼 예뻐요. 그래서 이것도 꽤 오래 가는데 습기 조금 약하다 보면 약하거든요. 그래서 습기가 생기다 보면 곰팡이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또 깨끗이 닦았으면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수수예요. 수수의 냄새가 가을 하면 곡식 그죠? 그래서 수수를 준비해 봤고요.
자, 요거는 버질리아라는 이제 수입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마치 이렇게 수수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가급적인 같은 종류의 꽃을 갖다가 같은 느낌의 꽃을 갖다가 같은 시각적인 느낌을 갖다가 비슷하게 연결하는 것도 공통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종이꽃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도 바삭바삭바삭하는 종이 느낌이 나서 일명 우리가 종이꽃이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는 연밥입니다. 요거는 마르면 까맣게 변화되죠.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에서 이렇게 까맣게 변화되는데 시들었다 버리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거꾸로 말이시면 까마면서 약간 회색의 어떤 그 가루 분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피어나면서 까맣게 변하는 게 바로 연밥인데 말라도 매력적이에요. 연밥. 그 다음에 가을을 대표하는 하초고추를 이용했고요. 마지막에는 오이풀을 넣어서 전체를 갖다가 마무리를 할까 싶어요. 지금은 굉장히 뚜렷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호랑이나 호랑이 눈, 고추, 연밥 등 굉장히 뚜렷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뚜렷한 것보다는 마지막에 이렇게 오이풀, 오이 냄새가 이렇게 만지면 오이 냄새가 난다 해서 오이풀은 지금 야생화로서 많이 나오고 있죠, 주위에. 그래서 오이풀을 전체적으로 덮어서 셀터드 기법을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아, 오이풀 밑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 1단계에다 또 다른 1단계 여기다 표현해 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제가 이렇게 밑그림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해서 빨간색의 속에서 초록의 고추가 나오고 있어서 바로 옆에다 큰 연밥을 했습니다. 잔잔한 고추 속에서 하나의 큰 연밥이란 것은 작은 점이 모여서 하나의 면의 구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밥은 포개기 기법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연밥 자체를 잘라서도 되지만 이대로 해서 빈 공간에다가 자, 우선 이렇게 큰 연밥 밑에 이렇게 작은 연밥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면을 갖다가 그 사각의 면을 갖다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똑같은 길이보다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놓고 낫고 해서 포개기 기법을 해서 이 부분을 꽉 채워 보겠습니다. 자, 역시 여기 연밥이 또 하나 남아서 네, 요거를 또 이용해서 이 부분에다가 또 채워 넣겠습니다. 그냥 뭐 너무 연밥을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연밥 여기 얼굴이 참 예쁘죠? 샤워기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을 갖다가 다 표현하려고 하시는 것보다가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해서 포개기 기법을 하셔서 네. 아, 이럴 때 이 부분에 조금 작은 거 넣고요. 네. 여기다 좀 큰 걸 넣을게요. 밑에가 꼬부러져 있어서 잘 꼽히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건 굳이 뭐 안 꼽아 넣어도 이 자체를 그대로 드라이해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연밥은 이렇게 쪼개 써도 재밌어요. 이렇게 쪼개 쓰면 속에서 씨앗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쪼개서 여기 포개기 기법으로 했는데 가급적이면 너무 많이 올라오지 말고요. 사각의 틀처럼 이 파베 기법으로 해서 크기를 가급적이면 좀 갖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네, 하나 연밥을 수평을 꼽는 것보다가 파베 기법보다 포개기 기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고추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여기다 고추를 조금 더 보완해 보겠습니다. 그저 그냥 고추는 자연의 모습 그대로 좀 무질서하게 그냥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를 좀 채워 넣기를 할게요. 자, 초록색 속에 빨강색의 색감이 보색되고 그래서 굉장히 선명하게 와닿죠. 그래서 요 속의 씨앗과 고추의 시각적인 대비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고추를 이건 역시 뭐 이 자체에서 고추 길이 자체가 지금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요. 예, 요걸 잘 이용하셔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요 사이사이에 네모 안에다가 정렬을 해서 네, 좀 꼽아 넣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초고추도 예뻐요. 예, 고추들도 예쁘고 자연의 섭리라는 게 이렇게 조화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가끔 이렇게 좀 돌려놓고 한 방향에서만 꼽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돌려놓고 꼽으시면 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조금 더 고민하시면서 꼽아 나가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가볍게 채워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꽉 찬 느낌으로 꼽아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윤기가 나서 굉장히 싱싱해 보이고 보는 사람마저도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는 이 꽃의 윤기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자체가 초록색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뭐 붉은 톤으로 써주시는 것도 밑에 바구니와 연장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바구니라는 게 어떤 때는 사실 꽃 바구니라는 것이 꽃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열매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물을 계절에 맞게 선물을 해보시는 것도 좀 색다를 것 같아요. 그죠? 아,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 틀 안에다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사각이랑 구도 안에서 그렇게 머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고추 자체가 좀 자유분방해요. 길이라든지 하지만 가급적이면 사각이랑 형태 안에서 고기 사각의 구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고추 채워넣기를 다 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고추를 채워 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뭐죠? 좀 전에 말씀드린 작은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면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전부 다 얼굴이 이렇게 위로만 보고 있어서 재미가 없어서 이 연밥을 쓰고 남은 줄기가 있어요. 여기도 마치 연밥의 위 얼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연밥 줄기를 버리지 마시고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자르세요. 여기 크기에 맞춰서 이 상자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격자 기법으로 쌓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자, 밑에서부터 격자 기법으로 네, 쌓겠습니다. 그냥 바닥에 놓으시면 되죠. 자, 아까 좀 전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재미를 여기다가 표현해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걸치셔도 될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깍 해서 밑에 공간이 보일수록 이렇게 걸치셔도 재밌어요. 자, 걸치셔도 재밌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에 또 이렇게 칸과 칸이 연결될 수 있도록 약간 이게 탄력이 있거든요. 여기 줄기가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약간 긴 듯하게 자르신 다음에 네, 걸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격자 기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밑에는 뭐 이렇게 제가 폼을 지금 넣습니다만 이렇게 격자 기법 속에는 또 다른 재미가 있게 해서 잔잔한 어떤 것들을 갖다 좀 넣어서 밑에서 빈 공간이 가령 모래 같은 걸 넣는다든지요. 그래서 그냥 빈 공간이 보이는 것보다는 아랫부분에서 또 다른 한 형태가 나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격자 기법을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 더 넣겠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얼마든지 재밌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구성 자체는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행과 열로 격자 기법을 갖다가 표현해 봤는데요. 이 아랫부분이 심심하다. 그냥 물론 빈 공간도 좋죠. 그죠? 꽉 찬 느낌보다. 그렇지만 아주 아랫부분에 모래든지 이런 흙 같은 거를 깔아주셔도, 마사토 같은 거 깔아두셔도 자연에서 모든 식물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용해서 밑에다가 마사토를 부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또 비어서,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동글동글 나오는 것보다 색깔이 이제 재밌지 않아요? 그럼 자, 여기 이 부분에는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요. 자, 역시 이렇게 줄기 쓰고 남은 게 있어요. 이렇게 줄기 쓰고 남은 거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포개기 기법으로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쭉 이제는 여기는 격자 형태로 나갔다면 여기는 포개기 기법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 쓰고 남은 줄기를 여기다 꼽아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이 재료는 사실은 버릴 게 하나도 없으세요. 이렇게 해서 다 연결해서 쓰시면 줄기 나름 또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자, 그냥 버리는 것보다 디자인적으로 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 표현해내시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어린이아이들 집에서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방학 중에는 또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그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여기 버질리아 질감과 수수의 질감을 갖다가 또 연관을 해봤거든요. 해보고 여기서 잘라진 나무, 여기는 격자 기법을 이용했습니다만 여기는 바로 세워서 꼽아서 나갔고요. 자, 또 이 종이꽃과 호랑이 눈의 느낌이 또 같죠. 그래서 이번에는 꼭히 그걸 꼽는다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종이꽃 같은 경우 그대로 드라이가 되기 때문에 잘라서 그냥 이렇게 쌓아 놓으세요. 그냥 저절로 그 안에서 자유분방하게 자연스럽게 코끼 꼽는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 이 위에다가 그냥 툭툭 던져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떤 때는 만졌을 때 또로록 굴러내리는 어떤 재미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꼽는다는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도 여러분들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네, 여기다가 다 네. 그래서 어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뚝뚝 잘라서 넣어주시면 해서 어떻게 꼽는 게 어려워 이 고민에서 벗어나셔서 이렇게 해서 뚝뚝 잘라서 드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때요? 재밌으세요? 네. 콜라주라는 것은 꼭히 미술 기법에서 표현되는 것보다 우리가 플로럴 디자인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생만큼 여러분들의 생활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로 아름답게 꾸며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